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전세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반등에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71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020년도에 상담받아 빨리 다주택 매도하고 개포동 매수하라고 해서 24억에 매수한 골수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상담 때 내용 다시 확인하니 22년도 가격 하락한다고 하셨고 전략 세워주셨는데 이 대표님의 해안에 감탄 중입니다. 어제 영상도 최고였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말들이 다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눌려있던 가격이 다시 반등하려면 이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해소돼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거래량이 예년 수준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매매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가격 반등에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전세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와야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봄 이사철에 맞춰서 가을 이사철에 나오지 못한 전세 수요층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전세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반등에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안타깝게 또 그분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반기 추석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봄 이사철에 나오지 못했던 전세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특히나 이번 가을 이사철은 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이 만료된 분들이 신규 계약하시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층들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안타깝게 전세 수요층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에도 지금과 상황이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다시피 집값이 반등하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에 대한 거래가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 매매 거래가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반등에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선. 따라서 이제 실수요층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실수요층들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와 대출 한도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매수 후 전입 목적으로 일단 미리 사놓자라는 실수요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단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단 선매수 하시고 그리고 상황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대출 한도가 좀 많이 풀리는 그런 시기에 다시 후 전입하실 분들이 일단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전입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를 일단 세팅해 놓기 위해서 전세 세팅하는 레버리지 이용하는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매매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전세 거래가 감소 중에 있다. 예년 수준보다 더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거래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집값이 정체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궁금하신 앞으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지를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올해 상반기 때부터의 시장 상황을 함께 말씀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일단 1, 2분기 올해 상반기 때를 보게 되면요,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양도세, 대출,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쏟아냈던 시절이 있었죠. 선매수 후매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런 분들이 확 묶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가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고요. 양도세도 1년 이내 전입 및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요건도 있었고 6개월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대출이 다시 반납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었죠.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주택으로 봐서 주택수 공시가격이 합산이 돼서 종부세가 왕창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급매로, 초급매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일시적 2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이 매도 물량도 함께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주택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자,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요, 전국 평균 약 18%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종부세 냈던 것보다 올해 종부세가 폭탄으로 나왔던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짐으로 있었던 분들이 많았었죠. 이런 분들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발표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도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잘 썼던 이유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원래 인수위 때 2년 동안 부여하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을 땐 1년으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자, 1년으로 단축시킨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을 시장에 많이 출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으로 단축시켰죠.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함께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정체되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시기가 상반기 시기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매수 수요는 뭐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대출 규제, 그리고 취득세 중과 규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차 시장에도 혼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금리는 코픽스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함께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수요층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층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전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를 봤을 때 예전에는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물 회수 후에 다시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매물을 회수하고 다시 임대를 놓고자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종부세에 대한 정상화 발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6월 달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100%였던 걸 60%로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했죠.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공포 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격이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거의 1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냈던 종부세보다 올해 종부세를 엄청 많이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확 인하해줘서 세금적인 부담이 경감됐죠. 그리고 또 7월 달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수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산가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주택과 동일한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공제액도 지금 현재 6억인데 다주택자 이걸 9억으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지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본회의로 넘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매물 회수하고 임대를 다시 놓자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카운터를 정부가 날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봤을 때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은 계약갱신이 만료된 분들은 원래 이제 다시 나오셔서 신규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해 줘야 되겠지만 만료 이후에도 다시 5%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비과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거죠. 자,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임차 시장이 바뀌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제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가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상생 임대인 어차피 5% 한 번 더 재계약을 진행하면 그 누구든지 상생 임대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 거니까 5% 이내로 재계약하자. 이런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수요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더 폭발적으로 감소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세 수요가 감소되고 전세 물량이 증가되다 보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에 1식 2주택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분들에게도 세제 정상화에 따라서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 일대 1년 이내 처분 조건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완화해줬고 양도세도 전입 요건 없애버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을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해줬습니다.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요건 삭제하고 6개월 이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이것도 2년 이내로 완화해줬습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거의 본회의 통과가 돼서 이제 공포 시행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 혜택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분들이 완화된 세제 혜택으로 이 매도해야 되는 기한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처음에는 매도 물량을 엄청 쏟아냈죠. 그 이유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났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해요? 다시 다주택자들이 반대로 매물을 회수하고 있죠. 종부세에 대한 정상화 발표로 인해서. 따라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매매 증감을 봤을 때 매매 거래가 계속적으로 예년 수준보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들이 회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반대로 전월세에 대한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전세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전월세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또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의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 물량도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물이 회수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쉽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감소되고 그리고 물량은 늘어나고 거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다 보면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렵죠.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